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오늘은 고대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인 공무도화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은 학교 내신 시험과 함께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로 대표되는 우리 수능 시험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무도화가의 장르가 고대 가요인데요. 고대 가요는 어느 시대의 작품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참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상고 시대의 작품이다. 이 상고 시대란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이전을 말합니다. 우리 작품들이 대부분 고려 시대 이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삼국 시대 그쵸?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고조선 시대 등등등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다 고대가요라고 하고요. 작품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공모도화가를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보시면 고전 시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알 텐데 고전 시가 해석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포인트가 되는 단어 혹은 포인트가 되는 구절을 찾으면 찾으면 끝입니다. 끝. 요것만 찾으면 끝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바로 이 고전 시가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공모도화가 작품입니다. 뭐 길지도 않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찌할꼬. 자,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물. 두 번째는 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찾았을까요? 간단하죠? 이 두 개가 뭐 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그 단어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작품에서 물, 물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물, 이, 물, 삼. 물이 세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은 보세요. 임, 일, 임, 둘, 임, 셋. 봐. 보시면 물과 임이 세 번씩이나 반복됐어요. 이 짧은 글에. 그쵸? 짧은 작품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쵸? 화자가 있는 것 같고, 임이 있는데 그 임이 물을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임은 물을 건너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임은 결국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포인트, 자, 이 포인트가 되는 두 개 단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물을 보세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할까요? 분명히 화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물을 건너면 물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애원하는 겁니다. 물을 건너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임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으면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물의 상징적인 의미, 포인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행을 보니까 임은 끝내 결국 그 물을 건넜대요. 그렇죠? 결국 그 물을 건넜다는 소리는 임과 나 사이가 물에 의해서 단절돼 버렸다. 즉 단절 혹은 이제 결국 죽을 거라는 걸 예감하기 때문에 이별의 소재, 이별의 계기,
뭐 이별의 매개체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단절과 이별의 의미에 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결국은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물은 바로 임의 죽음 혹은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영원한 이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포인트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임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을 알 수 있고요. 임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이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에 대한 슬픔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내용 끝났고요.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신님을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찌할꼬. 자, 어찌할꼬라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찌할꼬 라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화자는 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픔과 함께 체념, 그쵸?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쵸? 그러니까 체념, 탄식의 요런 감정까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참고서에 주로 나오는 이 작품의 정리인데요. 간단히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고대가요. 설명드렸죠? 한역시가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된 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원래 한자로 전해지고 있는 뜻입니다. 전해지고 있다고. 서정시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감정을 담은 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격을 보면은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서정시랑 똑같이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 체념적은 우리 앞에서 했던 임의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꼬 라고 했으니까 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중심 소재 제재는 물을 건너는 임이고요.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 그러니까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다. 슬픔의 감정 혹은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의를 보면요.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문헌상 우리가 이제 전해지는 책에 나오는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고요. 두 번째는 집단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 작품이라는 건 원래 노래였어요. 원래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초창기에는 어떤 집단으로 인해서 집단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집단이 아닌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런 개별적인 작품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시처럼. 근데 그렇게 바뀌는 어떤 중간 단계, 과도기라고 하죠. 과도기 단계의 작품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별표 쳐야 될 것은 바로 한을 바탕으로 한 노래다. 자, 우리 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시가의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고 좀 그럴까? 가장 특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이라는 거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거는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냥 사전의 뜻만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슬픔입니다. 슬픔이긴 한데 이 슬픔이 제곱 혹은 뭐 세제곱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거는 깊은 슬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은 슬픔이 되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형제 간에 혹은 부모 사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런 슬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릴 때 가졌던 어떤 장애. 근데 그 장애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장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던 장애. 뭐 이런 거 되게 깊은 슬픔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슬픔을 바로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작품들은 이제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작품들은 시가 작품 중에서 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뭐다? 시초. 우리가 이제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시초가 되는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무도화가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